안녕하세요. 카메라에 관한 모든 것 필메라의 필리입니다. 오늘은 소니의 GV-E1과 알파 6700을 비교하는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소니의 GV-E1은 기존에 인기 있었던 브이로그 전용 카메라인 소니 GV-1의 풀프레임 업그레이드 버전 카메라로 기존에 아쉬웠던 렌즈 교환이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소니의 알파 6700은 소니의 크롭바디 중 인기가 있었던 알파 6000 시리즈의 후속작으로 전문가급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물론 브이로그에 관심이 많은 유튜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최근 브이로그용이나 여러가지 목적으로 이 두 카메라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리뷰를 준비해봤는데, 사실 이 두 카메라는 매우 목적성이 뚜렷한 카메라입니다. 소니 알파 6700의 경우 뛰어난 사진 성능과 영상 성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풀프레임 카메라 대비 약 1.5배의 크롭이 되는 중저가 시장을 타겟으로 한 카메라이고, 소니 GV-E1은 기존 소니 GV-1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타겟으로 한 전문가급 성능을 가진 영상 전용 카메라이기 때문에 오늘 리뷰를 보시고 구입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카메라의 오토포커스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 두 카메라 모두 소니의 최신 AI 칩셋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오토포커스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핸드헬드 촬영에서의 스테디샷 기능을 테스트해봤는데, 두 카메라를 동시에 들고 촬영을 진행해봤습니다. 테스트 결과 GV-E1이 더욱 안정적인 스테디샷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GV-E1은 다이나믹 액티브 스테빌레이션 모드로, 알파 6700은 액티브 스테빌레이션 모드로 촬영이 되었기 때문인데, 사실 저는 다이나믹 액티브 스테빌레이션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스테빌레이션이라고 하면 크롭이 되기 때문인데, GV-E1의 스테빌레이션은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이나믹 액티브 스테빌레이션은 물론 30%의 크롭이 되긴 하지만 거의 짐벌 수준의 스테빌레이션을 제공해줍니다. GV-E1의 경우 다이내믹 스테빌레이션 기능을 키우고 같은 피사체를 촬영해봤을 때 GV-E1의 기능이 더욱더 안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다이나믹 스테빌레이션 기능을 끄고 액티브 스테빌레이션 기능으로 촬영해봤을 때 화각이 좀 더 넓어지고 두 카메라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파 6700과 GV-E1의 소프트 스킨 기능은 이 두 카메라가 브이로그용으로도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두 카메라의 소프트 스킨 기능을 비교해봤습니다. 소프트 스킨 테스트 결과 화소 차이 때문인지 알파 6700이 더 디테일이 살아있어 보여 더 현실적인 결과물을 보여주었고, GV-E1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효과가 많이 들어간 듯한 느낌을 보여주었습니다. 알파 6700과 GV-E1 모두 120프레임까지의 고속 촬영이 가능한데, 알파 6700의 경우 1.5배의 크롭이 발생하고, GV-E1의 경우 원래 60프레임까지의 촬영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120프레임까지의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영상 기능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두 카메라이지만 소니 GV-E1만의 특별한 기능도 있습니다. 바로 시네마틱 브이로그 기능인데, 시네마틱 브이로그 기능은 필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평소 이런 필터 효과를 좀 즐겨 사용하지 않는 편이고, 로고 촬영으로 한 후에 후보장에서 영상 효과를 주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GV-E1의 시네마틱 브이로그 기능은 꽤 마음에 들었고 실제 유튜브를 촬영할 때도 자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네마틱 브이로그는 S 시네톤, 클린, 식, 프레쉬, 모노 5가지의 설정과 각각의 프리셋을 골드, 오션, 포레스트의 3가지 톤으로 설정이 가능해 상황에 맞게 분위기에 맞는 컷을 연출할 수 있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GV-E1은 마이크의 지향성 조절이 가능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브이로그처럼 주변에 소음이 많은 곳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 유튜버들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니 GV-E1과 소니 알파 6700을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오늘은 소니 GV-E1과 소니 알파 6700을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영상 테스트 다음으로는 사진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알파 6700의 경우 크롭바디이긴 하지만 2600만 화소를 가지고 있어서 GV-E1의 1200만 화소 대비 거의 2배의 화소수를 가지고 있어 화질면에서 더욱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GV-E1은 뷰파인더가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좀 많이 불편했는데, 이런 점만 보더라도 알파 6700이 사진을 찍기에는 더 적합한 카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작성 측면에서도 두 카메라 모두 MPFZ 벡터 리드를 사용하고 스위블 모니터가 있는 점 등은 좋았지만, GV-E1의 경우 전면부 다이얼이 없어서 사진 촬영 중 조리개 조절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GV2원의 경우 메카니컬 셔터가 없는 일렉트릭 셔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전체 촬영에서 많이 활용되는 벌브 모드 촬영 없이 일렉트릭 모드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꼭 참고해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감성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메카니컬 셔터가 일렉트릭 셔터보다는 사진 촬영을 할 때 듣기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GV2원이 가진 풀프레임 센서에서 오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크롭이 없는 더 넓은 화각에서 오는 장점도 분명하지만 더 큰 사이즈의 이미지 센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화소수는 노이즈 부분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이 사진을 비교해보면 GV2원이 안보 부분에서 훨씬 더 적은 노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이즈 성능은 GV2원이 102,400까지 촬영이 가능하게 해주는데 심야에 촬영된 구름 사진을 보고 그 성능에 놀랄 정도였습니다. GV2원과 알파 6700은 각각 전문가급 카메라인 FX3와 FX30의 축소판 버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성능을 가진 고성능의 카메라입니다. 작은 크기로 인한 발열 유시 등이 있긴 했지만 일반적인 온도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을 때 1시간 정도는 문제가 없이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GV2원과 알파 6700 중에서 카메라를 추천한다면 사용 용도에 맞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GV2원은 사진 촬영이 가능하긴 하지만 뷰파인더가 없었기 때문에 사진 찍는데 좀 많이 불편했고 모니터 역시 알파 6700에 비교해서 좀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네마틱 브이로그, 다이나믹 액티브 스테빌리제이션, 지향성 마이크 등 영상 기능은 정말 뛰어났기 때문에 만일 사진 촬영을 거의 하지 않으시고 동영상 촬영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100g 정도 더 가볍기 때문에 브이로그용으로도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알파 6700의 경우 뛰어난 동영상 촬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진 촬영 역시 뛰어나지만 크롭바디라는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120프레임 촬영을 할 때 다시 한번 1.5배의 크롭이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은 좀 보조적으로 사용하시고 사진 촬영을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사진을 위주로 촬영을 하시고 브이로그용이나 좀 동영상 기능을 좀 주변에 가끔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알파 6700을 추천드리고 사진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동영상 위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면 GV2원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GV2원과 알파 6700의 리뷰를 진행해봤는데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배우 서채연입니다. 오늘은 소니 GV2원과 소니 알파 6700을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소니 알파 6700이 훨씬 더 환하게 나와서 제 얼굴이 좀 더 화사하고 예쁘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니 6700이 조금 무거운 경향이 있어서 이제 브이로그를 찍을 때 좀 불편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GV2원이 훨씬 가볍다. 그래서 잘 판단해 보시고 서로의 장단점이 확실하니까 잘 판단해 보시고 구매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우 서채원이었습니다. 안녕.